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소영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암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박소영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정 내리셨는데요.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영암은 현대상호중공업이라든지 대불국가산당 같은 산업 인프라와 그리고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월추산, 그리고 마한 문화 역사 공원, 이러한 관광 문화 역사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영암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또 가서 보시면 상가는 침체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 면적의 광활한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서울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네. 영암의 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기업 하나 유치가 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암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영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침체되고 부진한 우리 영암의 어떤 역동성을 불어넣고 영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영암 시대를 열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영암 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침체된 영암에 새로운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면서 공약이 총 50개가 됩니다. 네. 이제 주요 공약이 10개, 그리고 지역별 공약이 이제 권역별 공약이 15개, 그리고 세부 공약이 25개에서 총 50개 공약을 세웠습니다만은 저는 공약을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약.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가 많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약을 세울 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는 제가 군민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세웠는데요. 뭐냐면 지금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군민 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군민 수당 지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 인력 공급 지원 센터를 했습니다. 근데 농촌, 기업체 할 것 없이 굉장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또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수요자를 파악해서 제조업체, 농업, 또 축산업, 서비스업 이런 곳에 인력이 공급이 돼야만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인력 공급 지원 센터를 두 번째로 공약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을 요양원, 그리고 군립 추모 공원을 이제 공약으로 우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조금 더 눈에 띄기 마련이잖아요. 후보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농촌 행정, 도시 행정, 그리고 관광, 기업 유치라든지 또 지역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또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실패를 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또 자치단체에
복원하기 힘든 그런 큰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그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에 투입이 돼서 군정을 맡겨주신다면은 자신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랜 행정 경험과 또 강한 추진력이 후보님만의 강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확산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는 대불산당 가동률이 지금 45%입니다. 네. 그래서 대불산업단지의 기업 구조를 다양화해서 이제 가동률을 높이고 또 대불산단의 해상 풍력 기자재 생산 기지화를 구축하고 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유치해서 어떤 기업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암은 농군입니다. 농민 소득이 올라가야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영암형 온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첨단 농업 기계화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스마트 축산 단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래서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소득을 높이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농축산물 가공 유통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제 고급 브랜드화해서 억대 분홍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농업 혁명에 앞장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인구 증가입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서 말했듯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영암 지역의 노동자 60%가 인근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영암이 정주 여건이 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을 해서 영암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주택이라든지 명문 학교라든지 좋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또한 기업 구조를 다양화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영암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구를 증대시키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에 버금가는 그런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언급하셨듯이 이 인구 감소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들여다보면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이 네, 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보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암은 산업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또 갖췄습니다. 때문에 그런 기존에 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또 대불산단 해상 풍력 기자재 생산 기지를 유치한다든지 또 대불산단에 지금 그 조선 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업이 이 하향길에 들어서면 영암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불산단의 업종을 다양화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우리 영암은 축산업, 농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축산업을 통해서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들어봤고요. 앞서 언급했었습니다만 최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역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좀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젊은이들이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구인난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인난 해소 대책이 있거나 또 관련 공약이 있을까요? 네, 이제 대불산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 축산업, 또 건설업, 서비스업 모든 생산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을 해가지고 하는 그 생산업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리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과 또한 동유럽 국가들과 제휴를 해서 노동자들을 수급해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지금 공약으로 세우고 있고요.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담 기관을 조성하고 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네.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은 마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이를 관광과 연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주산이라든지 또 천년고찰 도갑사 그리고 마한 역사문화공원 등 이제 다양한 정말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영암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이 우리 영암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인 이런 관광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정말 요즘 관광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관광을 상품을 개발해서 또 국민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지금 영암군의 대표인 우리 월주산 명산을 이제 유네스코 지질 공원으로 등재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인들이 영암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월주산을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주산의 바위와 숲이 어우러진 숲 봉원을 조성을 해서 또 귀암 괴석을 조망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은 이제 케이블카
또 모노레일 뭐 이런 거라든지 짚라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영암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천왕사 지구에서 또 영암 구림까지 연결하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을 하고요. 또 나불도에는 과거에 나불도가 굉장히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으로는 그 나불도에 메가 키즈 테마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인근의 영암 이쪽 3호 지역 또 목포 지역까지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키즈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항문화공원이라든지 도갑사 또 왕인 역사공원 이런 데를 더 크고 작은 호수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사람이 머물고 돈이 머무는 그런 영암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지역 현안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각오로 출마하셨습니까? 네, 지난 이제 선거 패배 후에 4년 또 전후에서 뭐 7, 8년 동안 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뭐 들판에서 또는 주민들의 생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영암이 좀 더 나아지고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될 것인가를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한 후보자가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정말 우리 영암의 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또 유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리 영암은 위기라고 합니다. 소멸 위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암은 더 이상 이 기회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암의 대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영암의 대전환은 우리 국민들께서 먼저 선택을 바꿔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정당을 선택을 해서 우리 영암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또 정당이 우리의 소중한 영암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이 이지만 오히려 여야를 두루 다니면서 우리 영암을 대변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을 보고 하는 어떤 무조건 투표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께 충성하면서 일할 박소영이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주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만은 여성이라서 못할 일도 없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박소영에게 우리 영암의 새 역사를 다시 쓰고 또 미래 100년을 길을 활짝 이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우리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소영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